볼보 XC60 B6 모델입니다. 인스크립션 트림이고요. 전면부 그릴은 고풍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이미지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SUV다운 모습들 잘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스커트의 디자인도 조금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프로드를 생각하는 SUV라기보다는 도심형 SUV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볼보의 패밀리 룩 토르 망치 타입의 DRL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 급에 따라서 앞쪽 그릴 쪽 디테일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일단 야간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야간에 스마트키로 차량을 열면 도어 손잡이 부분하고 차량 주변부로 조명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발 공간하고요. 도어 쪽 앞뒤에 은근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조금 더 크러쉬패드 쪽으로 가늘고 진하게 길게 이렇게 뻗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레포스에서 만든 크리스탈 기어 노브는 야간에 간접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꽤나 근사하죠. 토르 망치 타입의 DRL도 광량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헤드램프는 MFR 방식의 LED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밝습니다. 헤드램프의 이 시야 확보라든가 소위 말해서 그 인텔리전트하게 굉장히 똑똑하게 움직여 주거든요. 좌측 우측이 따로 놀고 상향과 하향이 따로 놀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전한 시야, 마주오는 차량이라든가 앞서 가고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시야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상하향의 폭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하고요. 이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조향 각도에 따라서 헤드램프가 비춰지는 이 면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하단의 잔상 같은 것들도 그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니고요. 다시 보더라도 직진성이나 광원의 폭 모두 좋고 테두리 부분도 비교적 또렷하게 균일하게 광원이 딱 퍼져 나가니까는 야간의 안전시야는 정말 탁월하다는 표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토르 망치 타입의 DRL은 방향지시 등의 기능을 겸하고 있고요. 역시 LED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 타입의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네요. 헤드램프의 밝기나 야간 시야 확보는 제가 시승했던 차량들 중에서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브랜드가 볼보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XC60 같은 경우에 더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는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등과 방향지시 등 모두 LED입니다. 번호판 보조등도 LED로 센스있게 잘 갖춰놨죠. 프론트 스커트의 마무리도 전체적인 디자인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고요. 단아하면서도 차 급이 이 상위 등급이나 하위 등급의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의 어떤 균형미나 완성도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그릴 때문에 그런지 조금 실제보다 차가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사이즈는 아니죠. 직렬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이라고 해서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연동이 되고 있고요. 배기량은 1969cc, 최고 출력은 300마력의 토크는 42.8입니다. 8단 자동 기어트로닉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유럽 브랜드들 중에서 본닛의 오픈 각도는 아마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큰 편에 속합니다. 덕분에 정비 용이성이 좋은 편이죠. B6 인스크립션 전용 휠입니다. 다이아몬드 커팅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20인치입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55, 45, 20이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 쪽에 고정을 해놨습니다. 휠 아치나 로커 패널은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로커 패널 같은 경우는 크롬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캠리스 방식이라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안 써보신 분은 계셔서 한번 써보면 다른 거 이렇게 돌리는 거는 불편해서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후측면 디자인 포인트는 아무래도 수평과 수직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테일램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친구 덕분에 이 직전 세대에서 약간은 어색했던 디자인이 말끔하게 개선이 됐죠. 후면부 디자인은 안정감도 좋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실제보다 조금 커 보이는 듯한 느낌들 잘 소화해 주고 있습니다. XC60 그리고 B6 AWD라고 하는
레터링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범퍼의 디자인은 조금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고 디퓨저는 별다른 기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형으로 이렇게 듀얼 타입 머플러를 채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파워풀한 느낌, 300마력을 내는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좀 머플러 팁에서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뒤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이나 디자인의 완성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부드럽게 열리고 속도도 적절한 편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부족함 없이 잘 갖춰주고 있고요. 뒤쪽의 등받이,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지만 앞으로 넘기면 이 뒤쪽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죠. 바닥에도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알루미늄 같은 걸로 장식을 해둬서 흠집이나 오염에서 조금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커버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 아래쪽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최근 차량들은 대부분 펑크 소리 킷을 많이 쓰죠. 근데 볼보는 후방 충돌에서 이렇게 있는 형식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이런 형태를 많이 고집을 한다라고 합니다. 안쪽에 마감 같은 거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패널 자체는 두툼하고 카펫 같은 걸로 마무리 잘 해놔서 부족함이 없는 편입니다. 조명은 운전석 뒤, 조수석 뒤 양쪽에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도 커버링 깔끔하게 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그물망을 달아서 이 수납 공간도 조금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고요. 물론 응급구조 키트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뒤쪽에 러기지 스크린하고 2열 등받이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2열 등받이는 이 위쪽에 버튼을 딱 누르면 빨갛게 나오고 헤드레스트가 연동돼서 접힙니다. 이렇게 접으시면 되고, 완전히 평평하게 딱 접히진 않고요. 2열을 접으면 요 정도입니다. 조금 더 평평하면은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러기지 스크린 그리고 2열 등받이까지 모두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공간에 있어서의 부족함은 없고요. SUV는 절대적인 공간이 승용차보다 넓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2열 등받이를 접고 나면 위에 공간까지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큰 짐을 효율적으로 싣고 다니실 수 있는, 싣고 나를 수 있는 장점이 분명한 차량이죠.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으로 조작해서 닫으실 수가 있는데, 센스있게 이렇게 손잡이도 양쪽으로 잘 챙겨뒀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쪽에도 조명을 달아서 어두울 때 실내에서의 조명뿐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조명을 아래로 내려주기 때문에 뒤에서 어두운 곳에서 짐 같은 거 꺼내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닫아볼까요? 스마트키는 단순한 모습인데 가죽하고 금속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움도 있고 무게감도 느껴지고요. 측면에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죽의 질감도 나쁘지 않죠.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의 스마트키 락 원락 버튼은 뒤쪽에도 이렇게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갖춰져 있습니다. 도어 두께도 제법 있는 편이죠. 안쪽에 블랙하고 브라운이 혼합이 되어 있는 인테리어인데, 시트가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면서도 실내가 넓은 그런 느낌들 아주 좋고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BMW 사운드 시스템 채택해주고 있고,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핸들 같은 것들도 묵직하면서도 마무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해주고 있고요. 측면의 내장 구조 디자인이라든가 소재 같은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고무로 이렇게 마감을, 우레탄 같은 걸로 마감을 해주고 있어서 여기에 수납 같은 거 하실 때에도 그 덜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덜 날 수 있도록 오염하고 흠집에도 신경을 좀 썼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맵 포켓은 조금만 더 깊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각도나 이 개방감은 괜찮은데 조금 깊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플레이트에는 알루미늄으로 볼보라고 이렇게 레터링 되어 있고요. 이 시트가 참 편안합니다. 마사지 기능도 그냥 간지럽히는 마사지가 아니고 제대로 마사지를 해주고 있고요. 럼버 서포트도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안장의 길이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시트의 기본 형상 자체가 허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있고요. 쿠션감이 막 푹신푹신하고 이런 건 아닌데, 장거리 여행을 해보면 피로도가 그렇게 많은 편이, 큰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헤드레스트는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저는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센터 터널 측면에 카펫 같은 걸로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가 제법 길고 각도도 편안하게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레버 잡아당겨서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좌측에는
파워 테일게이트하고 이 밝기 조절, 클러스터 밝기 조절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능들은 AVN 안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소재들이 만나는 요 포인트를 보시면, 특히 이 우드 요 마무리 재질이 정말 손으로 만져보면 참 고급스럽고 좀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을 한번 드려볼까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클러치 패드 상단의 가죽은 조금 더 질이 좋았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시동은 푸시타입 버튼이 아니고 뒤트는 방식인데, 측면의 마무리도 신경을 많이 썼죠. 뒤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돌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롤 타입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이렇게 뒤틀면 되고요. 초기 시동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완연한 하이브리드냐,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연기관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뭐 EV 모드가 작동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클러스터 안쪽에는 약간 좀 반사가 덜 되게끔 좀 텁텁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시야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제법 있는 편입니다. HUD는 크기나 폰트 같은 거, 그리고 컬러 배열 같은 것도 센스 있게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티어링이 좀 독특하죠. 3스포크 타입인데 가운데가 각이 져 있는, 그러니까 사각형인데 라운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죽도 보통 이 안쪽에서 가죽을 끊거나 안 끊는데, 이 측면에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조금 이채로운 느낌들도 표현을 해보려고 한 것 같고요. 스티어링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하고 이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내용들 여기서 조절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음성 명령도 지원을 해줍니다. 포르쉐의 크로노야, 그거는 아니고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센터 스피커고요. BMW 제품이죠.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컴포트, 인디비듀얼, 다이나믹, 스포츠 모드죠. 그리고 오프로드가 있는데, 오프로드는 속도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시작하면 여기는 비활성화가 되는 기능이고요. 버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볼륨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미디어 온오프 기능이 있고, 이 비상등 스위치가 운전석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포인트 잘 잡았다고 봅니다. 센터 터널 아래쪽에 보시면 일단 기어 노브가 오레포스 크리스털이라고 해서 스웨덴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야간에 또 조명도 꽤나 근사하게 들어오죠. 앞쪽에 수납 공간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있지 않았습니다. B5, B6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가 아니고 뒤쪽에서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안쪽에서 이렇게 슬라이딩 되게 돼 있어서, 이런데 느낌이 정말 좋고, 이게 그냥 반딱반딱하지 않고 약간 텁텁한 느낌을 살려주고 있는데, 이런 소재나 디자인 포인트 저는 굉장히 볼보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센터 터널하고 디자인 일체감이 좋은 편이고, 가죽의 질감이나 이 마무리가 좋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LED로 조명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좀 챙겨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USB나 A타입으로 입력던 다 2개 마련을 해뒀고요. 요런데 마무리 보면은 신경 참 많이 썼죠.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안쪽에도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놓고 오픈 사이즈나 깊이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카펫 같은 재질로 마무리를 해놔서 고급스러운 느낌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이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스웨덴 국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센스 있게 하나 챙겨뒀고요. 또 잘 보시면은 이 몰딩 아랫부분에도 여기에도 이렇게 형상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는 조명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LED 타입이고요. 여기에 카드 같은 거나 영수증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인데요. 워낙 오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너 커튼 뒤로 가는데 시간이 조금 제법 걸리죠. 저기까지 가야 되고요. 지금 틸팅만 해놓은 상태인데 글라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 아니고 일반 유리고요.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요만큼 남습니다. 앞뒤 모두 일반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스피커는 BMW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요. 이 레터링 같은 것만 봐도 굉장히 좀 소리가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웹포켓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고, 생각보다 여기 올라가는 데가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안쪽에 바닥을 이게 깊이 있게 파놔가지고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앞좌석 안장하고 바닥하고의 높이가 조금 있어서 발 공간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센터 터널 쭉 이어지는 이쪽이 높이가 많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만큼 이 밑을 파놔가지고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은 듯 싶고 단단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는 체형에 따라서는 약간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 같은 것들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ISO 픽스는 플라스틱으로 커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잡아당겨 보시면 이 푸시 타입으로 컵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도 수납이 가능하시고 안쪽을 열어보시면 여기에도 제법 좀 높이가 높지는 않은데 넓이가 있기 때문에 수납이 좀 여유있게 하실 수가 있죠. 스마트폰이라든가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면 딱 좋습니다. 타고 내릴 때의 승하차가 굉장히 편안한 높이죠. 앞쪽에 의자를 제가 조금 더 밀어놓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먹 한 2개 반 정도, 3개 정도까지도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휠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차량이라서 그렇죠. 에어벤트는 B필러 쪽에 고정을 해두고 있는데요. 가운데에도 있고 B필러 쪽에도 있어서 센스 있게 잘 갖춰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락 기능이 있어서 락을 풀고 온도 조절이나 바람의 세기 같은 거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4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온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겠죠. 통풍 시트는 안되고 열선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USB 충전 단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C타입으로 C타입으로 2개 마련을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은 수평이 강조되고 있으면서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어서 운전석 중심의 콕핏이고요. 스티어링 휠은 이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인데 룸밀러 이 테두리 부분을 조금 얇게 가져가고 있어서 실제 룸밀러가 크지는 않은데 뒤쪽을 바라볼 때는 시야는 시원한 편이죠. 볼보 XC60 B6 인스크립션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 차의 연비는 공인연비가 9.3, 도심에서는 8.3, 고속도로에서는 10.9입니다.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하이브리드인데 무조건 두 자릿수 연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반 하이브리드랑은 결이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CO2 배출량을 줄이고 어떤 연비에서 보존을 받거나 파워에서 뭔가 많이 보존을 받는 그런 하이브리드가 아니고요. 친환경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도심에서 주행을 하실 때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고 조용하고 안락한 느낌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공해차 인증을 받았죠. 2종으로 알고 있어서 남산 135 터널 통행료 면제, 혼잡 통행료 면제도 되고 공영주차장에 가시면 50% 감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감면 혜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중형 SUV인데 2리터거든요. 2리터 가솔린 엔진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보험료라든가 아니면은 세금에서 조금, 그나마 조금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트림은 B5 모멘텀, B5 인스크립션, 그리고 B6 인스크립션,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 이렇게 트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트림별로 가격대가 조금 다르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모델은 아무래도 B5 인스크립션 모델이 가격으로 보나 이 구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친구는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어선 가격대, 7,100만 원인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조금 나가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음하고 진동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데 유리 자체가 조금 도톰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실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는 듯한 느낌은 없습니다. 노면에서의 소음, 그리고 풍절음이나 이 A필러 쪽에서의 바람소리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2열에 앉아봐도 뒷좌석에서 공명음 같은 것들도 거슬리는 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차는 300마력을 발휘하고요. 토크는 42.8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굉장히 좀 경쾌하고 차가 힘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체감상 글쎄요, 고속으로 항속을 할 때는 이 차가 300마력 정도 발휘하는구나, 힘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300마력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직접적으로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8단 미션은 시속 100km가 수동으로 전환을 해서 제가 한번 해보면은요, 수동으로 전환을 했을 때 약 1550,
1600rpm이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구현이 됩니다. 기준 속도가 비교적 낮은 rpm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연비에서 평균적으로 좀 두 자리로 유지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연비보다는 이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 확실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좋은 편이고요. 시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플래그 타입으로 아웃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미러 자체가 굉장히 두툼하고 큼직하거든요. 근데 시야를 그렇게 많이 가리진 않습니다. V90cc 탈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약간 거슬리기도 했었는데, XC60B6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서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스티어링은 AWD 모델이라서 그런지 안정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약간 언더 느낌이 살짝 날라 그러나? 라고 하는데, 이내 여러가지 안전장비들이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자세를 잘 잡아주는 편이었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도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 치고는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배기음은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서 다이나믹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 조금 더 괄괄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고요.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반응도 제법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들이 굉장히 좋고요. 빠릿빠릿하게 쳐주고, 기어 변속의 타이밍 같은 것들도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기음은 조금만 더 업 시켜줬으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입니다. 원래 오프로드도 보여야 되는데, 오프로드는 속도가 조금 낮아서 일정 속도로 유지를 해야지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코 모드랑 다이나믹 모드, 스포츠 모드는 제법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로 놓고 다니게 됐는데, 인디비듀얼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셋업을 해주셔도 무관하고요. AV에는 세로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운전 시야를 많이 해치지 않는 거는 분명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 다음 상품성 개선 모델이나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의 AVN을 기대해 보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기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인터페이스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다소 이질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승차감 자체는 부드러운 쪽보다는 약간 좀 찰진 느낌? 단단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좀 찰지면서 쫀득해서 누구라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버텨줘서 날카롭다기보다는 안정감이 높다. 스티어링 자체가 무겁진 않거든요. 막 무겁고 묵직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가벼우면서도 잘 잡아줘서 안정감이 높은 편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힘이 있다라는 건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렇게 쭉쭉 밀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 가속에서의 만족감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메이커 측에서 발표하는 제로백 6초대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앞쪽엔 더블20원, 뒤쪽엔 인테그럴 링크 리프 스프링이라고 해서, 물론 뭐 독립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뒤에도 유연하게 대응을 해줘서 많이 튀는 듯한 느낌, 불편한 느낌 같은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앞뒤의 밸런스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정감 있는 코너링,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운전자에게 잘 전달을 해줬고요. 또 볼보가 사운드 시스템이 좋잖아요. BMW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고음, 중음, 저음 모두 다 각각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또는 뭉개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밸런스가 좋다라고 좀 전달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일반 오디오에서 안 들리던, 평소에 잘 안 들리던 소리가 찰랑찰랑하면서 이렇게 딱 들려주는데, 그게 고음에서도 들리고요, 저음에서도 들리고, 중음에서도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오디오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시트가 기본적으로 형상 자체도 좋은 편인데,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이 마사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지 기능이 6천만원, 7천만원대의 가격대에서 느낄 수 있는 마사지 중에서는 저는
단연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볼보의 마사지 시트, 이 마사지 기능만큼은 정말 인정을 해주고 싶고요.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간지럽히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정도면은 마사지를 내가 받고 있구나, 예, 안마의자에서 마사지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효과도 좋고 장거리 여행에서 피로도도 낮춰주는, 예,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보의 경쟁력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가감 속도 제법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요.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해서 조향 보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 수입 세단 중에서는 손꼽힐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주변에서 이렇게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들을 발견을 했을 때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감 속도 유연하게 잘 대처하지만 특히 끼어들었을 때의 대처가 타 브랜드보다 조금, 예, 저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연비는 에코모드 사용을 하고 제가 지금 타이어 공기압을 38에 맞춰놓고 시승을 했는데요. 최고 연비는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을 이용을 했을 때 13.2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가지 신경을 썼을 때의 최적의 연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신경을 안 쓰면 고속도로에서는 약 10.5에서 11.2 이 사이의 연비를 꾸준하게 유지하더라고요. 코너링에서의 밸런스는 무게 배분이라든가 서스펜션의 세팅 같은 것들이 볼보가 나름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정감이 좋은 편이고요. 운전이 익숙하신 분들의 재미를 끌어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면서 잘 차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중립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안정감 좋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해봤을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저는 연비였는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기존의 내연기관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연비 상승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인연비는 9.3이고 도심에서는 8.3, 8.2?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약간 7.5에서 8.1 정도? 8km가 간당간당할 정도의 연비를 보여줬는데 하이브리드다 라고 무조건 이해하시고 연비가 좋을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실망감을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장점은 CO2 배출량이 적은 거는 물론이고 도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이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잖아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때 이 진동이나 충격, 소음 같은 것들이 기존의 내연기관들에 비해서 월등히 조용한 편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빠르고 또 조용하면서도 진동이 적다 보니까 도심운전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현격하게 좀 낮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직렬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지만 이 친구 300마력이거든요. 토크도 40이 넘고 42 좀 넘는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파워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도심 주행에서의 순발력이나 기동성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악셀링을 할 때 가속 페달이 가볍게 조작이 되면서 또 그 반응도 굉장히 경쾌한 편입니다. 화면에는 잘 안 잡힐 것 같은데요. RPM 게이지 안쪽에 보면 연료 게이지가 있고 거기에 배터리 모양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B5, B6 모델하고의 차이점인데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제동이 작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표시를 해주는데 아무래도 회생제동을 사용을 하면 이 브레이크 시스템의 부하를 조금 적게 주면서 연료도 좀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충전이 되겠죠.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갖춰주고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담력 같은 것들 그리고 실제 차가 제동을 할 때의 그 거리나 느낌 같은 것들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브레이크가 받는 스트레스도 좀 적을 걸로 기대를 해보고요. 네, 이상 볼보 XC60 B6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